안녕하세요. 한국어를 쓰는 저희가 영어를 배울 때 발음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안 돼요. 그 얘기는 영어권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도 힘들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유를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한국어에는 있는 발음이 영어에는 없거나 영어에는 있는 발음이 한국어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이웃이나 미국에 르넷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 르넷. 우리는 으 사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르넷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음절의 이름이 돼요. 그런데 영어에는 으 사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이 르넷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면 저 잘 못해요. 르넷, 르넷. 저 잘 못하는데 이름절 사운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기계음을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발음을 들려드릴 건데요. 앞에 있는 처음 나오는 소리는 영어식 스타일, 두 번째 나오는 스타일은 한국어식 스타일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Lynette, Lynette, 으 사운드가 들어가죠? Lynette, Lynette. 여기에서는. 들으셨어요? 두 번째는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사운드가 소리가 비슷한데 똑같지 않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한국에 리을 소리가 있잖아요. 이 리을 소리가 위치에 따라서 어느 때는 영어의 L 사운드, 어느 때는 영어의 R 사운드하고 똑같거나 비슷하게 들리지 아예 일치하지 않아요.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모음 소리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운드인데요. 뭐, 그 한국의 이 사운드하고 영어의 이 사운드가 뭐 똑같이 들리는 것도 있는데 다르게 들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정말 제가 아리조나에서 학생이었을 때 겪은 정말 웃지 못할 그 에피소드인데 이걸 다 얘기해 드리면은 이 비디오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핵심만 얘기해 드리면 제가 학생이었을 때 어떤 서류를 300장을 복사해야 됐어요. 지금 같으면 I want to make 300 copies 이렇게 할 텐데 그 당시에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한국에서 배운 스타일로 했어요. 그 300장 영어가 있잖아요. 뭐 one cup of tea, one cup of coffee 이것처럼 그 SHEET라고 하는 단어, 300 SHEET라는 단어를 넣어서 그때 그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말을 하는 때였어요. 그 복사실에 갔는데 복사실이 컸지만 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멀리서 청소를 하면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크게 내야 됐는데 300 SHET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소리가 SHET만 크게 났어요. 근데 이 발음이 슉 하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 순간, 그 찰나에 제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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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HEET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정정을 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제 발음으로 제가 표현을 못하니까 정확하게 그 SHET란 단어와 SHIT란 단어가 비슷한데 하나는 한국말로 두 장 할 때 장 뜻이고 하나는 제기랄 뭐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게 굉장히 욕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장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제 발음 때문에 그 학생은 제기랄이라고 들은 거예요. 제가 그 소리도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거는 SHET 한 장, 두 장 할 때 장이란 뜻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Sheet, sheet, 자, 이거는 SHIT, 제기랄, 뭐 이런 식의 뜻이에요. shed, shed. 다르죠? 다른데 그걸 제가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제 친구 제시카가 이제 가르쳐 줬어요.
SHET 그 E 사운드는 미소를 지을 때 쉿 하면 되고 이제 그 SHIT는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해라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있고 자, 세 번째는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외국인 연예인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얘기하는 것과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재밌다라고 소개한 그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영어하고 한국어가 다른 게 있잖아요. 영어는 액센트가 있어요. 근데 한국어에는 액센트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 비해서 한국어는 플랫, 소리가 그냥 똑같은 소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도서관이 영어로 뭐죠? Libray죠? 자, 이거를 한국 스타일로 하면은요, 이 단어를 한국 스타일로 말하면, 라이브러리. 한국어에는 액센트가 없어요. 각 음절 사운드에 동일한 시간, 동일한 그 강세로 발음을 합니다.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오음절 사운드가 돼요. 그런데 이걸 영어로 하잖아요. 영어로는 이게 삼음절이 돼요. 왜냐하면 영어에는 으 사운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아 사운드, 이 사운드 따로 있지만 영어는 아이가 하나 사운드예요. 복합 모음으로. 그래서 라이프 이름절, 러 이름절, 리 이름절, 3절 소리가 돼요. 그런데 이 액센트가 life에 있죠. 그래서 life, bloody, life, bloody. 그래서 액센트가 있는 부분은 강하고 길게 발음을 하고 액센트가 없는 음절은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고 갑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영어하고 한국어가 다르게 들려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특히 지금 얘기를 영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영어의 새로운 발음을 배우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오랫동안 그 모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입이나 이 발음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그 모국어를 사용하는 모국어 발음 체계에 익숙해져 있어요. 거의 고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언어, 새로운 발음, 사운드를, 소리를 배우려고 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완전히 고착되었다기보다는 약간 더 유연하다고 할까? 그래서 외국어를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 나이가 들어서 언어를 배우면 그 사람들의 이점을 살려서 빨리 배울 수 있다. 또 나이가 어린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처럼 이렇게 유연함, 빨리 그 흡수하는 것 때문에 빨리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만큼은 나이가 어렸을 때 습득하는 거는 확실히 빠른 것 같아요. 발음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와 한국어 발음이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